안녕하세요. WS 디자인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완성한 신림평온정신건강의학과 인테리어 사진과 3D 시안 평면도 디자인 과정을 보면서 어떻게 병원 인테리어가 설계되고 시공되는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신림동에 있는 4층 건물에서 부른 이번 현장이 특이한 게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던 곳이죠. 이 건물. 여기에 있던 병원이 이전을 한 거예요. 천만다행이죠. 여기가 그 기존의 현장인데 여기를 원래는 병원을 리모델링 하는 계획이었어요. 불이 났던 그 현장 가서 실측도 하고 했었는데 건물이 좀 노후가 좀 많이 되기도 했었고, 그때 뭐 엘리베이터도 좀 문제가 있었고 냉난방 뭐 이런 것들도 약간 좀 건물 자체에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병원의 실장님하고 원장님하고 어떻게 좀 이렇게 협의를 하셔서 아예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걸로 변경이 됐어요. 진짜 천운이죠. 그때 이전을 안 했으면 제가 여기 분란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알 것 같긴 하거든요. 그때 그런 것들 때문에 원장님이랑 실장님도 약간 좀 불안해 하셨던 게 있었어서 그렇게 해서 옮기게 된 현장인데, 한 층을 통째로 쓰는 현장이고요. 이렇게 실외기실도 별도로 있고 출입구를 들어와서 요 안쪽으로 화장실도 있고요. 화장실 쪽은 컨디션이 괜찮아서 저희가 나중에 큐비클 설치하고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소방 쪽하고도 좀 협의를 좀 많이 봐야 되는 현장이었고요. 전반적으로 현장 컨디션은 나쁘지가 않았어요. 바닥도 철거가 잘 돼 있고 천정도 기존 텍스가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고요. 이렇게 현장에서 실측을 하고 미팅을 진행을 해서 이렇게 해서 완성된 평면도예요. 근데 요거는 저희가 그릴 때 사실 디자인을 잡는 시간보다 요 배치를 잡는 게 더 오래 걸려요. 우리가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틀이 있는 상태에서 약간씩 위치를 바꾸고 그 정도인데, 저희가 병원 같은 경우는 처음 도면을 시작해야 되는 상태가 이 상태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치를 어떻게 할지, 막 급배수 시설이 어디 있는지, 화장실 위치라든가 출입구 위치, 뭐 이렇게 조닝이라고 하죠. 안내 데스크 위치에 따라서 원장실, 뭐 부원장실, 조제실 이런 것들을 이제 위치를 잡고 대기실 위치를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야 돼서 처음 요 배치를 잡는 게 가장 어렵고, 그리고 병원마다 특색이 있잖아요. 내과냐, 소아과냐, 뭐 치과냐, 뭐 이런 정신과 이런 거에 따라서 대기실 위치가 어디로 갈지 특성에 따라서 동선 같은 것도 좀 많이 바뀌고 하니까 고민을 많이 해서 나온 배치가 이제 요 배치예요. 아까 엘리베이터실이 여기에 있죠. 출입구 쪽. 엘리베이터 홀에서 이렇게 출입구 이렇게 들어와서 바로 병원으로 진입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좌측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화장실로 가는 복도를 좀 따로 만들어줬어요. 물론 요 내부까지 그냥 쓸 수가 있는데 오히려 요런 중간중간 요런 문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를 그냥 살리면 오히려 버려지는 공간이 많겠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깔끔하게, 물론 우리 병원에서만 쓸 거지만 복도를 만들어서 화장실을 따로 분리를 해줬고요. 이렇게 해주면 장점이 화장실 냄새 유입도 안 되고 냉난방에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중간에 복도를 아예 만들어주니까 냄새나 습도, 온도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 차단이 돼서 냉난방에도 오히려 효과가 더 좋고요. 유지 관리 측면에서도 더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어차피 나갈 때 여기서도 시건을 해주고 메인 출입구도 시건을 해줄 거라서 관리 측면에서도 좋고요. 바로 정면으로 안내 데스크가 있고, 대기 공간은 출입구에서 보이지 않게 요 외부 창가 쪽으로 배치를 해줬고요. 조제실은 안내 데스크에서 선생님들이 진입이 편하게 해줬는데 차후에 여기 부분이 좀 변경이 있었어요. 이렇게 현장에서 협의를 봐서 이렇게 늘려주고,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선생님들 외에는 여기 조제실 쪽으로 좀 접근이 어렵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고요. 안내 데스크를 조금 더 크게 사용해서 활용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원장실 쪽 출입구는 대기실에서 바로 진입을 하고, 원장님은 원장님과 진료실 1번은, 그러니까 여기도 진료실이죠. 피난을 차트실하고 조제실로 할 수 있게, 피난도 그렇지만 차트실과 조제실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어서 이것도 아주 큰 장점이 있고요. 진료실이 한 개 더 있는데 이쪽에서도 이쪽으로 피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졌고요. 직원실은 뭐 이렇게 자주 가는 공간이 아니어서 보통은 조제실하고 묶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이쪽에 창고하고 보일러실 이런 탈의실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이쪽으로 좀 빼줬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원하는 검사실, 상담실 이런 구성은 이제 병원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실들을 저희가 위치를 배치를 해줬고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안내 데스크 위치가 출입구 쪽과 대기 공간, 그리고 조제실, 차트실, 각 진료실들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앙 위치에 저희가 배치를 해줬어요. 요거는 뭐 병원마다 특성이긴 한데 저희가 아무래도 정신과 쪽을 많이 설계를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저희만의 노하우죠. 근데 이거는 무조건 이게 맞다라기보다는 건물의 특성, 이젠 급배수 위치라든가 소방, 피난 뭐 이런 것들도 다 현장 여건에 맞춰서 그리는 거라서 이 부분이 가장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배치는 이렇게 나왔고 그에 따라서 차후에 조명이 어떻게 나올지 그런 거 이제 경량공사나 우리가 내부 방음, 흡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도면이고 뭐 소방 같은 경우 도면이 확정이 되고 그에 따른 이제 3D가 그려지는 거죠. 3D 시안이 저희가 이 3D를 그리는 이유가 단순히 공사를 따려고 그리는 게 아니고 물론 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공사를 하기 전에 실제로 이 3D를 그리면서 공사를 해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걸레바지라든가 마감을 어떻게 할지 조명을 어떻게 넣을지 이렇게 그리면서 저희도 시공을 해보는 거죠. 3D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이제 거울을 해서 이렇게 좀 더 넓어 보이는 효과라든가 여기도 약간 공사 끝났을 때 좀 디자인이 좀 바뀌었어요. 이 3D가 있어야 물량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은 이 마감은 전부 다 필름 마감인 거예요. 요렇게 돼 있는 부분은 요걸로 돼 있는 거는 도배 마감, 요거는 데코 타일. 이렇게 저희가 나중에 물량을 뽑아서 이 물량이 몇 제곱미터가 나오는지 다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게 평면도만 가지고 다른데 시공했던 걸 보여주면서 여기는 이렇게 할 겁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도면을 그리고 현장 여건에 맞춰서 이렇게 3D를 그려서 물량도 뽑고 이렇게 시공했을 때 문제점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공사가 끝나고 나서 이 마감재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도 할 수 있고 조명 개수도 다 파악이 돼요. 이 COB 조명이 몇 개 들어가서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견적이 좀 정확하죠. 이런 부분도 보면 단순히 도면만 가지고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하다 보면 요런 데 이제 발이 닿는 부분인데 요거를 이제 바닥 마감재를 벽까지 타고 간 거죠. 발이 닿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유지 보수가 편하게. 요런 데도 상판에 나중에 유리 강화 유리를 얹어 줄 거예요. 왜냐면 오염이 되니까. 저는 그래서 사실 클라이언트 분들이 대비 견적 받는 건 저는 좋다고 봐요. 왜냐면 비교를 해봐야 어디가 좋고 뭐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3D가 없는 데는 그냥 견적을 받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견적이에요. 그건 그냥 평당 얼마 이렇게 해놓고 그냥 원장님이나 뭐 클라이언트 분들이랑 대충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여기는 얼마 정도 견적을 내면 따겠다 이 생각으로 뽑는 거라서 사실 의미가 없는 견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3D는 있어야 된다. 왜냐면 3D가 없는데 견적이 나온다는 게 불가능해요. 본인들도 여기 마감을 뭘로 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견적을 뽑겠어요? 이거를 이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서 렌더링을 거는 거죠. 그래서 조명이 어떻게 들어갔을 때 어떤 느낌이다. 물론 완벽하게 현실적으로 나오진 못하지만 여기 보시면 이건 3D고 왜냐면 이게 낮에 사진을 찍냐 저녁에 찍냐 저희도 이제 3D를 그릴 때 몇 시 기준으로 3D를 그리느냐에 따라서 이건 실제로 공사가 끝났을 때 모습이고 약간 좀 표현이 좀 다르죠. 얘는 아무래도 사진이다 보니까 이건 3D를 했을 때의 모습이고 그래도 거의 비슷하죠. 요런 게 좀 바뀌네요. 요런 것들이 이제 약간 위험 때문에 유리 칸막이보다는 그냥 이게 살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좀 바뀐 거죠. 요렇게 가지고 저희가 이제 견적하고 비교를 해서 원장님이 이제 좋습니다 하면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되는 거고 공사를 하면서 현장에서 요걸 가지고 계속 수정을 해요. 약간 요런 마감이었는데 얘가 이제 변경이 되는 거죠. 요거는 제가 사무실에서 갖고 있는 거고 현장에서 또 3D 파일을 또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아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죠. 이게 이미 그려놓은 상태여서 수정은 되게 쉬워요. 이런 식으로 이걸 몇 칸 할지 이런 것들도 다 좀 디테일하게 마감을 하고 공사를 하면서도 계속 미팅을 진행을 하죠. 네, 이건 공사 중의 모습인데요. 지금 경량 공사와 천정 조명 공사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젠 진료실들 사이에 글라스홀로 안에를 채워준 거죠. 여기에 나중에 흡음보드도 붙고 해서
방음이 되도록. 벽체도 보시면은 경량에다가 양쪽으로 석고가 2피씩 쳐질 거예요. 그러니까 총 4겹의 석고보드가 붙는 거죠. 간혹 이거를 한 겹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내구성 문제라든가 소음이 넘어간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양쪽으로 2피씩 치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진료실 쪽 벽면은 전부 다 안쪽으로 인슐레이션이 들어가게. 그리고 요게 이젠 목공사와 경량공사가 모두 끝난 거죠. 이런 프레임들도 모두 들어간 상태인데 요쪽이 이젠 화장실 가는 복도고, 이런 벽들이 이제 필름 마감이 붙을 거기 때문에 저희가 고밀도 MDF 마감을 해줬고요. 이 부분이 이런 부분을 보시면 요게 이제 유리 집이에요. 우리가 이제 유리 칸막이를 할 건데 좀 더 볼까요? 요런 부분들이 유리 집인데 이걸 목으로 잡을 수도 있고 이렇게 금속으로도 잡을 수 있는데 내구성이나 나중에 뒤틀림 이런 걸 생각해서 저희는 전부 다 금속으로 잡고 있고요. 이런 부분도 아까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여기에 이제 우드 필름이 붙는데 이게 목재로 하면 나중에 휘거나 눌렀을 때 약간 휘청거리는 게 있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똑같이 이렇게 우드 필름인데 이렇게 우드 필름으로 돼 있죠. 그런데 실제로 내부는 이렇게 금속 작업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좀 디테일하게 보면 좋은 부분들이 이런 데는 전부 다 이제 필름 마감이고, 이런 부분들 지금 아까 직전 영상 보면 여기가 석고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2P째에서 여기는 석고보드인데 요 모서리 부분은 전부 다 MDF로 마감을 해줘요. 왜냐면 나중에 사용하면서 이게 툭 치거나 하면 깨지고 뭐 이런 내구성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들 여기 윗부분 요 금속을 잡고 있는 윗부분도 저희가 보강을 잡아서 벽체가 흔들리거나 이렇게 뒤틀리지 않게 저희가 안쪽에 전부 다 보강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안 보이는 부분들이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안 하면 나중에 하자가 생기고 페인트가 뜯어진다거나 크랙이 가고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안 보이는 부분도 제가 꼼꼼하게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도 그렇죠? 여기도 전부 다 보강이 돼 있어요. 여기도 이제 도배 타고 들어가는 부분인데 MDF로 마감이 돼 있고, 그리고 이 MDF가 이게 저밀도, 중밀도, 고밀도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벽에 들어가는 건 전부 다 고밀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 진행이 돼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저희가 최초 설계에는 거울로 했다가 그 선생님이 조금 좀 환자분들도 그렇고 좀 안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이 부분 변경을 했고, 안내 데스크는 저희가 인조 대리석으로 마감을 했어요. 뭐 마감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이것저것 써보니까 디자인도 깔끔하고 내구성 때문에 이걸 많이 사용을 해요. 디자인 포인트를 주고 싶으면 사실 다른 쪽에 줘도 되니까 이렇게 손이 많이 닿고 나중에 뭐 홍보물이 붙거나 이런 데는 좀 저희는 내구성 위주로 좀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진료실이나 상담실 내부 벽면을 저희가 흡음보드로 해서 소음이 안 넘어가게, 여기가 이제 조제실, 나중에 이제 포장기 들어가고 약제장 같은 것들은 이런 건 이제 다 협의를 통해서 필요한 그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저희가 제작을 해드리고 있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신림 평온정신과 설계 과정부터 시공 준공 사진까지 봤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네이버 블로그에 제가 좀 자세하게 올려놨거든요.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